유형원 볼게요. 유형원은 인조에서 현종 때까지 인물이고요. 제가 동국여지지, 지리지 할 때 어떻게 배웠죠? 동국여지지. 동국은 여자를 지지하는 유형으로 변해서 효녀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선 전기의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은 이동국은 여자한테 지랄하고 성질내는 남자다. 이렇게 외웠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식을 5명을 낳고 그 중에 4명이 딸이에요. 딸을 많이 낳다 보니까 동국이 변한 거예요. 여자를 지지하는 유형으로. 그래서 동국이 여자를 지지하는 유형으로 변해서 효녀를 얻었다. 동국 여지지는 유형원, 유형에서 유형원이 있었고 효종 때 썼다. 그래서 유형원이 효종 때 썼으니까 효종 때도 유형원이 있었고요. 그 효종의 앞선 왕인 인조, 그 다음 왕인 현종까지, 인조에서 현종까지 이 즈음에 살았습니다. 유형원이. 그래서 유형원은 인조를 때 있었으니까 병자호란을 겪어요. 그러면서 피폐해진 농민의 삶을 목격을 하고 농민을 위한 개혁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농주의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영원은 반개수록이라는 걸 써요. 여기서 반개는 유영원의 호예요. 그래서 반개수록을 썼고 여기서 국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론을 주장을 합니다. 일단 반개수록 이게 유영원이 쓴 거다. 반개가 유영원의 호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부여할게요. 형 원에서 형한테 한 개를 더 주다 이런 얘기예요. 엄마가 형한테 한 개를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떡이 3개가 있는데 형 하나 주고 유영원 하나 주고 한 개가 남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이 덩치가 더 크니까 엄마가 형한테 하나를 더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영원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한 개도 반으로 나눠서 반 개씩 나눠야 된다. 반 개씩. 형한테 한 개 더 주려고 하니까 안 돼. 반 개씩. 반 개씩. 이렇게 해서 형한테 한 개를 더 주려고 하니까 반 개 아니야. 반 개씩. 이렇게 해서 반 개에서 유영원의 호가 반 개고 그래서 반개수록은 유영원이 썼다.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유형원에서 형원. 형한테 하나를 더 준다고? 안 돼, 안 돼. 반 개씩.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형원은 균전제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균전제는 균등하게 전이 밭전이니까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자. 이걸 주장을 해요. 근데 완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땅을 나눠주자. 이런 건 아니고요. 산업공상의 신분적 차별에 따른 차등 분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반은 농민보단 조금 더 땅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산업공상에 따라서 신분적 차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 분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신분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균전제를 통해서 그래도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자. 이걸 주장을 하고 또 병농일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병자호란을 경험했죠. 유영원이. 그래서 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병농일치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균전제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면 농민들은 자영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갖는 자영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이 자영농이 되면 지켜야 될 자기 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자영농, 농민들을 병농일치, 병사와 농민을 일치시키는, 그래서 그런 농민들을 병사로 만드는 병농일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전제를 통해서 자영농으로 육성을 하고 지켜야 될 땅이 생겼으니까 그 농민들을 병사로 만들자. 이게 바로 병농일치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연결해서 볼게요. 병자호란을 겪었죠, 유영원이. 그 당시에는 사회가 혼란해서 대지주 양반들은 땅을 엄청 많이 갖고 농민은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유영원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일반 백성도 땅을 가질 수 있도록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자.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대지주, 양반이랑 땅이 전혀 없는 일반 농민이 소유하는 토지를 완전 똑같이 할 수는 없어. 그럼 너무 급진적인 거야. 그래서 그래. 신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 분배는 가능하게 하지만 같은 농민들은 균등하게 이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 분배는 하지만 그래도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유영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영원은 실학의 선구자예요. 다른 실학자들보다 시대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중노학파의 시초였죠. 그래서 유영원이 살았던 더 빠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선 시대에 살았던 유영원의 주장은 균전제,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이 균전제에서 신분도 초월한 양반이나 농민이나 똑같이 땅을 나누자. 여기까지는 주장을 못하고 그냥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자.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균전제를 통해서 모두가 토지를 갖게 되면 자영농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자영농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병농일치, 농민과 병사를 일치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는 유형원이 주장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유형원, 이름에서 형원, 형한테 하나를 더 준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형이 덩치가 더 크니까 형한테 한 개를 더 주려고 해. 이게 바로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죠. 그래서 유형원에서 이름 형원, 형한테 하나를 더 주려고 해.
아, 이건 바로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다. 그래서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를 주장한 사람은 유형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유형원은 공전제도 주장을 해요. 공전제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균전제를 시행을 하려면은 이 공전제가 먼저 시행이 돼야 돼요. 왜? 이제 균전제 전에 대지주가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농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려면 대지주의 땅을 뺏어야겠죠. 대지주의 반발이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균전제를 시행하려면 그 전에 공전제, 토지를 일단 국가가 다 소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농민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전제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일단 국가가 싹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주자.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균전제,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기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국가가 땅을 소유하는 공전제가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공전제,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자영농을 육성을 하면은 병사와 농민을 일치시키는 병농일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형원은 공거제를 주장을 해요. 공거제는 공이 청거할 공이에요. 거는 과거거고. 그래서 과거에 청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제 폐단에 대해서 청거제를 주장을 합니다. 우리 비슷한 거 조광조의 현량과가 그거였죠. 청거로 인재를 등용하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하게 공거제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과거제는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학습 능력은 평가가 가능해요. 하지만 도덕성은 평가가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전제, 이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려면은 관리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가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관리들이 도덕성이 없어 봐. 온갖 비리가 다 일어나겠죠. 공거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은 관리들의 도덕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거제, 천거를 통해서 도덕성이 뛰어난 인물을 뽑자. 그래야지 공전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공전제를 시행하려면은 관리의 도덕성을 중요 여겨서 도덕성이 뛰어난 관리를 뽑을 수 있는 공거제를 실시하고 공거제를 바탕으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공전제를 시행을 하고 공전제를 바탕으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균전제를 시행하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는 병농일치를 하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형원은 화폐 긍정론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유형원이 중농학파죠. 중농학파는 원래 화폐를 폐지하자는 패전론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유형원 다음에 중농학파인 이익 같은 경우는 패전론자예요. 화폐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유형원은 특이하게 중농학자지만 화폐 긍정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왜 유형원은 중농학자인데 중농학파인데 화폐 긍정론을 펼치냐 이렇게 외울게요. 이름에 원이 있어요. 원은 100원, 200원 할 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화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농학파임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긍정론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그래서 이름에 원이 들어가면은 다 화폐 긍정론이에요. 유형원, 박지원, 유수원 모두 화폐 긍정론자예요. 왜? 화폐 단위 100원, 200원 하는 원이 이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화폐 긍정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유형원 정리해 볼게요. 유형원, 형한테 한 개를 더 주려고 했죠. 엄마가. 형이 덩치가 더 크다고 떡이 3개인데 하나하나 나눠주고 한 개를 형한테 더 주려고 하니까 유형원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 노! 안 돼! 반 개씩. 여기 반 개씩에서 반 개수록 젖을 했다. 외우시고 안 돼! 반 개씩 균등하게 나눠줘. 균등하게 해서 균전제를 연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균전제라는 건 땅을 균등하게 나눠줘서 자영농을 육성을 해서 농민들이 군인이 되는 병농일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균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공전제. 국가가 먼저 토지를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 그래서 균전제의 전제 조건으로 공전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공거제도 주장을 했어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 공전제, 국가가 토지 소유하는 걸 주장하려면은 관리들이 굉장히 도덕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도덕성이 뛰어난 관리를 뽑으려면은 과거 시험 가지고는 안 되고 청구하는 공거제라는 걸 통해서 도덕성이 뛰어난 관리를 뽑고 그걸 바탕으로 공전제, 국가가 토지 소유하는 공전제를 시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균전제를 시행하고 균전제를 바탕으로 병농일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리고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를 유형원이 주장했죠. 그걸 외우기 위해서는 형원, 형이 하나를 더 먹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형이 덩치 크다고 하나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를 주장한 거다. 그래서 이름 형원, 형한테 하나를 더 주다. 여기서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원은 화폐 긍정론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중농학파면은 화폐 패전론을 주장을 하는데 유형원만 특이하게 화폐 긍정론을 펼쳤고 그 이유는 이름에 원이 있기 때문이다.